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외인하고 기관 이제 쌍끌이 매수. 사실 주체는 외인이에요. 기관이 이제 따라서 들어간 거고, 뭐 기관은 글쎄 오늘 지수를 그렇게 올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외인이 강하게 매수를 했고 기관도 이제 같이 매수를 한 순매수죠. 네, 순매수를 해서 코스피 자체가 40.69포인트 1.35% 이렇게 상승하고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상승된 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안에서의 그 투자 심리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 지수 올랐다 그래갖고 아, 좋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마 기간은 더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부터 뭐 외인들 매수가 거셌죠. 외인들이 뭐 쫙 밀어 올리니까 기관들 자체가 그렇게 밀어내리기보다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지수가 오늘 움직이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은 기간이 그렇게 누른 날은 아니에요. 눌러갖고 어떻게 해보려는 날은 아니고, 장 초반에 올라간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유지가 된, 이 박스 안에서 유지가 된, 그러니까 3천 상단에서 유지가 된 상태로 계속 가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에 있었던 이 큰 박스, 네, 3천에서 이제 한 3,100 사이로 이제 아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에 큰 박스 내에서 요 3000하고 3100 사이, 요 안쪽, 네, 한 반 정도 되겠네요. 요 사이, 이제 여기서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올지,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체 자체가 그 외국계 그 유동성이었어요. 외국계 매수세. 그래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기간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지금 보시면 순매수 많이 줄었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그쵸? 자, 많이 줄었어요. 순매수 상태가. 자,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여기 3100으로 가면 이제 조금씩 매도가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금리 이슈, 네,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속도를 갖다가 계속 높이겠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이제 금리 수익률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승하는 걸 좀 막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돌아온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미국 시간은 수요일이니까 한국은 이제 목요일 날 영향을 받을 텐데 FOMC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명확하게 해주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조금 완화를 하면서 갈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태예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려를 좀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심리는 좀 남아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3,100을 돌파해서 가기보다는 3,100에서 또 한번 조금 기간 같은 경우는 매도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심리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상승에 대해서 사실 보시면 오늘 이렇게 올라간 게 뭐 개인이 순매도로 거의 한 6천억 가까이 했고, 그 외국인이 4천, 그 다음에 기관이 뭐 1,800 이렇게 해서 했고, 연기금 오늘도 뭐 매도했죠. 연기금 오전장이 잠시 순매수였어요. 근데 오후 가면서 매도 밀리면서 좀 이렇게 되긴 했는데, 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오늘 매수가 강했다기보다는 매도가 약했어요. 네. 그래서 매수 보면은 개인 좀 약간 저는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많이 약화된 상태고,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수는 올랐지만 어쨌든 오늘은 매도가 약한 거지 매수가 강한 건 아니라는 거. 네,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하시죠? 자, 이 상황을 좀 보시면, 자, 이걸로 네,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순매수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이제 올랐죠, 지수가. 어제 개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순매도 1조가 넘게 순매도 했고, 외인은 1조 7천억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순매수 했었고, 연기금은 뭐 계속 보시면 연기금 다 팔았죠. 네, 연기금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상태를 보면은, 자, 이렇게 봐서는 뭐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금융투자 좀 매수했고. 근데 매도 규모를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 보면 연기금 매도량이 좀 많았는데, 오늘 그 전에 있었던 때 쭉 비교해 보세요. 쭉 이렇게 보세요. 뭐 쭉 보시면 이 정도 규모로 매도한 적이 없어요.
최소 1조 4천억 이상은 매도를 했지 1조 2천억 이 정도 매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매도량이 상당히 줄었죠. 네. 자, 그리고 볼게요. 뭐 투시는 뭐 비슷합니다. 투시는 비슷해요. 근데 금융투자 보세요. 금융투자도 오늘 매도량은 상당히 줄였어요. 장이 이제 올라가니까 줄인 거죠. 자, 외인들 볼게요. 외인들도 한번 쭉 보세요. 전에 이제 못해도 뭐 이런 날이 있긴 있네요. 이런 날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못해도 뭐 2조 6천억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해왔죠. 2조 5천억도 있긴 하지만 근데 보면은 2조 네, 확 줄였죠. 네, 그러니까 매도가 약합니다.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10조 단위 거래를 하다가 뭐 이때 좀 7조 얼마까지 가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 어쨌든 거래량이 좀 준 상태예요. 근데 매수를 볼게요. 뭐 매수 연기금은 사실 볼 거 없어요. 얘네들 뭐 매도 일본도니까 그러다 치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 보세요. 매수가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은 전체 상황을 볼 때 매수세가 줄었어요. 자, 외인들도 보시면 그렇게 뭐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이 요즘 계속 이게 10조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막 10조 이상 어떨 때 보면 거의 14조 가까이 막 가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12조 막 이렇게 10조 이상이었는데 지금 많이 3일 연달아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는 약한데 매도가 더 약해졌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 나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 장세 자체가 다시 강세장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제 오늘의 그런 매수세 어떤 상승 덕분에 약세장으로 가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좀 막았고 다시 횡보장세 옆으로 흘러가는 박스권 횡보장세로 바꿔놨다는 거. 자, 여기서 빠졌으면은 이제 흘러내릴 테니까 2,900까지 전체 추세보다 내려앉죠.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으로 가는 거고 얘마저 또 다시 내려왔다 하루 올라가는 거는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하루 갔다 바로 빠지면. 근데 뭐 지켜냈잖아요.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약세장이 아니라 다시 박스권 횡보장세. 횡보라는 게 옆으로 이렇게 똑같이 흘러간다는 게 횡보예요. 옆으로 흘러가는 거.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는 게 횡보인데 박스권 횡보장세로 다시 바뀌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3,000에서 3,100 다시 횡보장세를 보여줬는데 이 과정이 매수세가 살아났기보다는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나왔던 거 어떤 금리 우려나 이런 부분이 약간 해소가 되면서 매도가 좀 줄어들었던 거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매도가 늘어나면 또다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면서 이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투심은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매수가 강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이럴 때는 여전히 좀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지수 올랐네 하고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종목 사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또 불붙은 종목들도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나보다 그러고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방어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은 상태고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3,050선까지 회복을 했죠. 자, 이 미 증시 자체가 국채금리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됐어요. 근데 어제도 뭐 설명드렸지만 국채금리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네, 이 한국 증시도 미 증시가 상승하니까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 유럽 이제 센트럴 뱅크죠. 유럽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약속한 거. 채권을 더 많이 사드리겠다. 사는 사람 많으니까 이제 채권에 대해서 어떤 이자를 좀 덜 줘도 되죠. 덜 줘도 되니까 그만큼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좀 괜찮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일시적으로 좀 그러니까 누르고 내려놓고 안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1조 9천억 달러 규모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은 돼요. 공급은 되는데 경기가 어쨌든 회복이 될 거고 경기 어떤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이 안에 보면 투자도 많이 있죠. 그리고 개인한테 가는 1,400달러 바우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그 소비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보셔갖고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는 시점이에요. 당장은 금리에 대한 그 공포심이 조금 완화는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이나 또 산업 발전에 따른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 관측이 많거든요. 뭐 골드만삭스였나요? 뭐 대형 투자사들 같은 경우 보면은
국채에 대해서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팔고 있거든요. 국채 공매도. 그 이유가 현재 갖고 있는 국채 이율보다 추가로 나올 국채 이율이 더 높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국채가 한번 발행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국채 이자가 뭐 1%였는데 다음에는 뭐 어떤 수요 예측에서 수요가 좀 덜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수가 덜한 것 같다면은 그런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2% 이렇게 되면은 1% 채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 2% 갖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채권 요거를 공매도 해놓고 이제 새로운 채권 쪽으로 이동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형 투자사들이 현재 채권은 이제 매도를 하고, 공매도긴 한데 매도를 하고 새로운 채권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기 회복이나 경기 발전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금리 인상은 생길 것 같다라고 요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적으로 하시면서 현금 보유는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이렇게 증시 상당히 좋았지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FOMC를 앞두고 또 15, 16일 월요일 화요일은 약간 또 눈치가 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000P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개인 매수세가 살아난 건 아니에요. 8조 얼마 정도 규모로 전보다는 매수가 좀 줄어 있었는데 매도가 약해졌고, 그다음 오늘 이제 어쨌든 상승의 주체는 이제 외인들이 했죠. 외인들이 조금 이제 리드를 하면서 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해외 유동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보시면 뭐 그렇다고 외인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살아난 건 아니에요. 전하고 이제 비슷하거나 줄었죠. 비슷하거나 거의 뭐 약간 줄었는데 매도가 약하니까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 매수세보다는 완화적 통화 정책, 세계에서 여기저기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하는 모습, 그런 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 약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장기적이라기보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연합이죠. EU, 일본 이런 데서 초저금리 유동성 확대. 미국도 여전히 뭐 유동성 긴축하진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유동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유럽도 이번에 중앙은행에서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채권 매입을 높인다는 거는 결국 채권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시장에 계속 자금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보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한 적이 있는데 대출 한도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넣는 거죠. 돈을 더 늘리는 거죠. 백신 개발 보급에 따른 코로나 뭐 위기 해소 또는 완화적 정책 기조 유지, 이런 것들이 자산 가격 상승에도 요인을 줬다.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경기가 침체됐던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접종하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언택에서 비대면에서 대면 쪽으로 어느 정도 투심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그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산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부터 집값 상승, 공급 부족 우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정부에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많이 주택 사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건설 종목들도 좀 봐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뭐 이렇게 도시 재생 쪽이나 아니면 이런 주거 공급 쪽, 뭐 이런 주택 공급 이런 쪽 관련된 데들, 뭐 이런 데들을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전기, 전자, 화학, 의약품, 기존에도 뭐 사실 상승은 여기들이 견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뭐 기대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컨택 종목들, 그 대면 종목들 좀 많이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국은 그러면 물가 상승, 미국이랑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맨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그럼 한국은 어때?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자, 한국도 물가 급등이라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럼 한국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때? 자, 하느니 결국은 미국의 연준 같은 데잖아요. 그쵸? 네. 연방은행, 연준 이런 데 같은 데라서 금리 인상, 유동성 조절 안 한다라고 한 거예요.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여기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 대비 뭐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뭐 소비자 물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긴 한데 뭐 여기 대해서 당장 뭐 이렇게 개입할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우려할 만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유가 상승, 그다음 식료품 가격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 건데, 뭐 단기 급등한 거 지금 보시면 좀 급등을 했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네, 여기 소비자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저게 나쁜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어쨌든 그 긴축이나 뭐 그런 유동성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경기 개발,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지 그게 아니다. 그리고 AI 조류 독감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면은 단기가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물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 물가 오른 거는 제한적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져서 물가 반영이 되고 있다. 네, 물가 상승에 경기 개선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더라도 단기적인 급격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유의할 것.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좋게 보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좀 보는 건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봐야 돼요. 네. 그 조류 인플루엔자, 네, 기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한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당장의 이런 수급상의 문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그러고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문제다. 외부적인 요건, 조류 독감, 네, 그 다음에 기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이지 뭐 물가 상승이 뭐 지속적으로 생길 그런 문제는 아니다. 계속 뭐 매수자가 많고 그러니까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니, 그렇게 오르는 것보다는 이 단기적인 이런 요건 때문에 오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 네. 단기간 급격한 물가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금리 조정을 하거나 이제 금리를 올려갖고 시동의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겠죠. 돈을 흡수를 해야겠죠. 또는 이제 유동성 조절,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어떤 방법이든 이제 조정하는 방법, 네, 그걸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저런 문제는 산업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산업이 올라가면서 그 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 물가 상승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배경에 또 수출이 호조, 네,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그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이건 참고만 하시고 기본적으로 한은은 뭐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조절 당분간 그 예정이 없다. 그러니까 연준처럼 연준이 얘기하겠다 이 얘기였잖아요. 당장 금리 인상할 거 없다. 또 유동성에 대해서 개입 안 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준이 똑같은 얘기했죠. 그러는 같은 맥락으로 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이거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 한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여기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올해 수출 여건 잠깐 살펴볼게요. 수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확대되는지 좀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화공품, 네, 화학공학 공업품이죠. 네, 화공 이런 쪽이 지금 많이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봉쇄 조치가 좀 많았죠. 락다운. 그래서 판매망이 폐쇄했던 자동차, 네, 이런 쪽 또 대중교통을 또 기피하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좀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싫으니까 자가로 하려고 그러고 자동차 어떤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동차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어, 어쨌든 기계류 섬유 제품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부진이 좀 심화됐다. 아무래도 뭐 보러 다니는 것도 못할 뿐더러 어디 나다니는 것도 못하 나가서 다니는 것도 못하니까 석유 제품도 그렇고 뭐 이런 쪽, 네, 아무래도 좀 부진을 했겠죠. 경기도 침체돼 있었고, 뭐 경기가 침체되니까 산업 소비재들이 전부 다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되고, 그러니까 뭐 생산에 관련된 뭐 기계, 석유 제품 이런 쪽도 침체됐겠죠. 근데 이게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이쪽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반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기계 쪽 석유 제품 이런 쪽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올해는 전산화권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거로 보는데 반도체, 네, 여기는 백신 보급으로 뭐 비대면 수요 증가세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언택이죠. 비대면으로 뭐 집에서 일을 하거나 수업을 받거나 이런 건데, 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증가세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뭐 글로벌 IT 기업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여러 가지 또 IT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노블럭스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상장하고 있고, 뭐 쿠팡도 그렇고 뭐 이런 데 사다 보면 서버 늘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서버 수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수요가 늘어날 거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음, 이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뭐 자동차용 반도체도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어쨌든 계속 늘어날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이쪽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빚을 덜 봤던 반도체 관련된 그 반도체 설비나 그 시스템을 납품하는 데들, 이런 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후공정 관련된 그런 걸 이제 또 담당하는 데들. 근데 화공품도 많이 눌려 있었는데, 섬유나 전자, 전방사업 이쪽에서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석유 전자 쪽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을 좀 같이 종목을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이긴 해요. 근데 금리를 떠나서 어쨌든 경제나 산업이 지금 회복하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그 금리를 떠나서 이런 경제 발전, 경제 회복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뭘까? 이제 수출이 호조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수출이 많이 됐을 때 그러면 거기 관련된 게 뭘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 종목 좀 시작을 하면요. 자, SK케미칼, 뭐, 오늘 SK케미칼 주주분들 신나신 하루죠. 물론 제가 이제 신났다는 게 참 섣부른 말씀이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긴 해요. 여전히 수익률 자체가 좀 안 좋으신,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좋으신 상태라서 좀 네, 이런 말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 날은 또 오른 걸 이제 즐기실 필요도 있잖아요. 계좌가 뭐 마이너스여도 어쨌든 오른 건 오른 거니까 그거 즐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SK 케미칼이 오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량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거래량에 비해서 순매수량 되게 작죠. 거래량이 확 거의 2배 이렇게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세요. 순매도량 보면은 뭐 아주 크지가 않아요. 수치들이. 그쵸? 그게 뭐냐면 장기 혼조세였다는 겁니다. 서로 사고 팔고 데이터가 비슷하겠죠. 그죠? 이렇게 팔고 사고, 그쵸? 비슷하죠. 50 몇만에서 비슷하게 주고받고 마찬가지예요. 외인들도 10 몇만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있고, 기간도 보면은 26,000, 매수는 그다음에 매도는 31,000, 뭐 비슷한. 그러니까 서로 눈치 작전도 많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승하게 된 배경이 연기금이 덜 팔았어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 연기금이 좀 덜 팔아야 이제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좀 덜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강한 좀 상승을 했고, 투신도 오늘 좀 매수를 해줬거든요. 순매수를 했어요. 투신. 네. 그래서 투신의 순매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연기금이 매도를 줄이고 투신이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아쉬운 건 이제 외국계들이 오늘 좀 매도하고 나갔는데 아마 UBS 이쪽은
그냥 30만 원을 돌파하는 걸 보면서 더더욱 이제 매도량을 늘렸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30만 원 쪽 가면서 더 늘린 것 같고, 장 초반에 살짝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 조금 밀리는 모습 이게 조금 나오니까 거기서 또 실망 매물이라 그럴까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계가 오늘 좀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뭐 연기금이 매도를 좀 줄여줬고, 네, 그 다음에 투신이 매수를 한,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개인들 심리예요. 개인들 심리가 뭔가 오늘은 SK케미칼 개인들 심리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른다. 네. 오른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오전에 조금 눈치 보다가 결국 오른다라는 자신감에 올라갔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케미칼 전반적으로 모습이 좀 괜찮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앞에 2자로 빠졌는데 이제 이걸 3자로 완전 바꿔줘야 돼요. 3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30만 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또 위로 뭐 얼마 이거 본다기보다 30만 원을 지켜주느냐 이걸 보시는 게 사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오늘 느낌에 케미칼 오늘 올라갈 것 같다고, 네, 또 느낌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좋은 느낌대로 참 잘 가서 되게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저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와 주는 게 참 감사하고 또 네, 마음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뭐 이때 전고점, 이게 완전 고점이고 직전 고점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저기 하나 한 3분의 1 조금 안 되게 어쨌든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폭에서 그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좀 잘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한 20 몇 번, 28% 정도 되려나요?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는 30만 원 지켜내야 돼요. 여기서 30만 원 깨진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는데 연기금 매도가 어쨌든 오늘처럼 좀 줄어들고 투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투신이나 이제 금융투자도 한번 매도수가 나올 때도 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기관 매도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상황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지켜내야 되고 오늘 제일 좋았던 그런 부분은 개인들 수급이 조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매수로 조금 그래도 매수 우위로 접근을 했던 게 좋은 결과를 준 것 같습니다. 뭐 매수 규모랑 전체 다 순매수였죠. 순매수인데 아래로 내리면서 받아주는 거랑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매수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 전에는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이 많았다면 오늘은 약간 올라가는 쪽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으로 좀 나온 것 같고 뭐 전반적인 주가 상황을 봐도 장 초반부터 쭉 올라갔고 전체 그 이 저점을 계속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때도 보면은 아래에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린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조정받고 올렸잖아요. 점점점 하나 둘 이렇게 1단계 2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있었거든요. 장 개시하면서 쭉 올린 다음에 한 단계 올라왔죠. 이렇게 조정받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올렸죠. 또 이렇게 조정받다 한 번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3단계로 단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종가도 보면은 올리면서 이렇게 끝냈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강한 모습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양봉이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갭을 한번 출발합니다. 월요일날 갭 한번 출발할 텐데 거기서 밀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밀려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음봉을 약간 그리더라도 이 종가 부근에서 끝내주고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너무 밀린다 그러면 어째 30만 원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지키면 그다음부터 여기 안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제 35만 원 쪽을 향해 올라가고 이렇게 회복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모습 케미칼 좀 괜찮은 모습으로 좀 갔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좀 약간 뭐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오히려 더 급등하는 것보다는 좋은 모습을 오늘 보였어요. 자, 연기금 보시면 꾸준히 지금 매도하고 있죠. 그렇죠? 매도가 많아요. 이날 한번 이렇게 또 강하게 매수한다 보면 또 계속 매도인데 순매수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때 갑자기 이렇게 확 샀죠. 근데 그만큼이 또 빠졌어요. 네. 전에도 이만큼 사놓고 이렇게 빼더니 또 이번에 이만큼 사놓고 좀 지난 다음에 이만큼 거의 다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들어 올려놓고 여기서 이만큼 5% 들어 올려놓고 빼다가 다시 조금 더 이렇게 계속 빼고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개인이 좀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좀 올라간 케이스인데 얘 상황도 보시면
그 이 매도 자체가 연기금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나 이런 데 보면 매도량이 줄었어요. 그쵸? 금융투자의 매도량이 좀 줄은 상태고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도 수량만 보는 거예요. 이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 매도도 전에 이럴 때 많을 때에 비해서 보면은 그래도 좀 줄어든 형태예요. 아주 많은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좀 매도가 있긴 했지만 많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매수를 안 들었어요. 얘네는 오늘 뭐 주가 내리고 싶은 상태였으니까. 근데 투신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쵸? 이때 이런 수치랑 비교를 했을 때 봐도 외인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줬고, 네, 개인들 수급도 오늘 괜찮았죠. 그래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수치가 확 튀지 않는 이유가 확 올려치기보다는 약간 눈치 보는 쪽으로 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잘 된 게,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번 뭐 쭉 올렸다가 밀려내렸죠. 근데 이날 훅 올렸다가 훅 내려왔어요. 이날도 훅 올렸다가 하루만 버티고 다시 훅 내려왔어요. 이런 모습이 자꾸 생기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13,500원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가 이런 봉 안에 숨어 들어가게 살살살 올리는 거, 그러면서 지지 다지는 거, 이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오히려 얘는 그런 면에서 모습이 좋아요. 굳이 금요일인데 또 이거 올렸으면 또 밀렸을걸요. 차트 이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살살살살 올리다가 그러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다음 주에 FOMC가 있으니까 그 전에 또 약간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차근하게 이 안에 있는 게 나아요.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어쨌든 우리는 13,000원 위에 있어 라는 거를 강하게 보여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엔지니어링 잘 움직였어요. 전체적으로 뭐 모습 자체도 초반에 한번 이렇게 13,400원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안 됐는데 이 이후에 좀 밀렸지만 보시면 이 안에 딱 있잖아요. 13,000원까지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13,100원까지 해서 이 안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그쵸? 움직이다가 이제 막판에 올렸어요. 그래서 13,300원까지 올렸는데 보시면 호가에서도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했잖아요.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얘 자체도 보면은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약간씩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더 좋아요. 네. 뭐, 그 다음에는 뭐, 한호가만 올리면 돼요. 아니면 종가 똑같이 해도 조금, 뭐, 13,300원만 유지해도 괜찮고, 이 호가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호가씩만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급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지지라인을 잡고서 그 다음에 뚫고 가는 게 나아요. 네. 그동안 얘가 잘 못 들었던 게 아래에서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올라갔거든요. 매물대를 뚫으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야금야금 가면요. 즉 얘만 보면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쵸? 현재 주가 위치가 죄송합니다. 요걸로 제가 그리고 잘못 그렸네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요 지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간 에너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에너지보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주가 지금 종가 13,300원. 여기서 이거 올라가는 거는요 더 에너지가 덜해요. 여기서부터 그 많은 매물들을 막 뚫고 하면 힘들게 올라왔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돼요. 그쵸? 더 짧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덜 들여요. 덜 들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 요 정도까지 올릴 것 같다. 그럼 요만큼 뚫으면 되죠. 13,400원 뚫기 전에 13,400원 정도가 이제 가면요, 이게 50원 단위 호가입니다. 13,400원이라고 치면 여기가 450원, 그 다음에 500원이잖아요. 그쵸? 두 호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550원은 새우가죠. 새우가 정도는 갭으로 올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갭으로 올라가서 살짝 올려놓고 여기서 마감. 그 다음에 위에서 쭉쭉쭉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지 다지면 그 다음에 14,000원 공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주가는 더 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다음 주 월요일 날 어쨌든 상황을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있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이 이렇게 급등 안 했다고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 보면 오늘 주체 세 개다, 개인, 외인, 기관 전부 다 순매수한 거랑 똑같아요. 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순매도인데 무슨 또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연기금이 완전히 매도를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이렇게 한 상태인데 요거 소화하느라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거 빼면 나머지만 볼게요. 그러면 투신하고 금융투자 해갖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기관도 순매수한 거랑 비슷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투심 자체가 어쨌든 위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요거 자체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13,000원 깨기보다는 어쨌든 위로 바로 봤다. 이거 자체가 또 괜찮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잘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좀 같이 좀 봐드릴까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볼까 하는데, 어, 일단 아까 주택 문제가 좀 나왔잖아요. 주택 문제들. 네. 주택 문제가 나와갖고 결국은 뭐냐면 공급을 해요. 공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좀 수혜를 받을 텐데 그냥 대장주죠. 거의 뭐 GS건설. 외국인들은 좀 팔았지만 보면 금융기관들 보면요. 연기금마저도 지금 계속 순매수 중이에요. 금융투자도 그렇고 단기간 더 올라갈 포지션에 있어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자,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동안 이렇게 쭉 내려오다 조정받고 여기서 이제 반등 자리를 좀 잡고 있다가 올라갔죠. 네.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날 이제 여기 20선이거든요. 예. 60선, 20선에 60선이거든요. 60선 놓고 4만원이 여기니까 4만원까지는 힘들더라도 60선 위에 4만원 사이로 한번 갭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뚫리면 또 내려올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정도 전에 있었던 거랑 보면은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겠네요. 네, 요 정도 선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얼마인지 보면 한 36,100원, 뭐 36,000원 정도 그 앞뒤, 네, 그 선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밀려갖고 만약에 내려서 조정받고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지지를 받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을 39,000원 정도 이렇게, 아니 39,000원 좀 안 되겠네요. 여기가 38,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잡고선 들어가시면 돼요. 이 정도에서 36,000원쯤에 사서 38,000원에 목표가 잡고, 근데 얘는 두면은 장기적으로 또 한번 올라가서 이제 한번 여기 돌파해 갖고 이 45,000원 정고점 직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은 오래 걸려요. 주택이라는 게 또 실적이 반영되고 뭐하고 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걸리지만 어쨌든 얘는 그렇게 해서 좀 정고점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소지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정책도 그렇고. 근데 뉴스 보면 뭐 LG전자 가전제품 제어 가능해진다. 뭐 GS건설하고 LG전자 스마트홈 구축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인공지능 플랫폼. LG전자의 다양한 IoT 제품군에 대해서 기기 상태 조회한다. 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올해 예정이 25,000세대. 그리고 기존에 2만 세대. 네. 요런 것들. 요런 거. 원래 GS하고 LG 예전에 한 가문이었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거기랑 뭐 더 많이 협업을 하는데 25,000에 또 2만 세였을 때 거기에 LG전자 장비를 넣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네. LG 가전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LG는 어떻지? 하고 보는 겁니다. 자, LG. 최근에 금융투자 연기고 오늘도 많이 매수했어요. 자, 전장 쪽. LG전자 사실은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전기자동차 그 부품 쪽, 이런 쪽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장 쪽 사업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자동차 전장 사업 이쪽에서 미국에서 이제 룩소프트 이런 쪽, 네, 스위스요. 스위스 룩소프트. 그다음에 뭐 이런 쪽 해갖고, 제가 요걸로 볼게요. 좀 이게 더 설명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플러그 서핑이라는데 이제 애덤 레이, 네, 애덤 레이를 갖다가 최고 알루트 쪽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쪽에 최고 CEO로 했어요. 그래갖고 웹 OS 오토를 활용해 거실의 경험을 자동차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현대자동차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갖고 이 뭐라 그럴까요, 전기차에서 운영될 그런 서비스들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뭔가 이렇게 리딩을 했던 인재들 있죠. 그쪽 걸 영입을 해갖고 전기차 쪽에 이제 플랫폼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전기차 충전 플랫폼, 네, 애덤 아까 울레이죠, 그런 사람.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이 전기차 분야가 자동차가 스스로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플랫폼 쪽, 그 다음에 그 안에 올라간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츠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전기차를 갖다 충전을 하는 어떤 충전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서 축으로 이제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스타트업이 이제 플러그 서핑으로 이쪽 출신을 해갖고, 전기차 충전 쪽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LG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 알로트라는 합작법인 세워갖고 뭘 할 거냐면은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이제 앞으로 차 안에서 운전석도 없어지고 이러면요. 차 안에서 뭔가 즐길 거거든요. 이동하면서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 막 VR, AR도 즐길 수 있고, 뭐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또 영화 감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극장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승용차 호출, 뭐 이런 거에서 차량 자체가 이제 하나의 또 카카오톡 이런 것처럼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갈 텐데, 그걸 많이 준비합니다. 그쪽 관련된 부품들을 여기서 LG전자가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네, 그래갖고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제가 약간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아까 GS 보면 LG전자 그 제품들, 가전들까지도 GS건설에서 하는 그 세대에다가 적용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보면은 전기차하고도 엮여 있고, 어쨌든 부동산 정책하고도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인이 좀 많이 순매수를 한 적도 있는데, 이번 기관, 특히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주가의 죄송합니다. 주가의 위치를 보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여기서 좀 이렇게 조정기를 거쳤죠. 네, 조정기를 이렇게 거치고 있다가 오늘 좀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요 조정기 때 박스권 아래에 어느 정도 있었냐면 가격대 자체가 이제 이 정도 가격, 그쵸? 한 14만 2천원 700원. 그러니까 시차 14만 2천원 그 부분에 있었어요. 지금 15만원 뚫었어요. 자, 지금 여기 15만원인데 그동안 보시면 박스가 15만원 하단에 있었거든요. 15만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밑에 14만 2천원, 위에 15만원 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뚫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위에 보시면 20선도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20선을 뚫어내느냐 아니면 다시 반락을 하느냐 이제 보면 돼요. 이 월요일날 사실 외인들 투심이 중요해요. 외인들이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견인을 했는데 외인들이 매도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외인들 매도가 나오면 분명히 기관 매도할 거예요. 원했던 건 지수를 내리는 거였기 때문에 외인 매도가 나오면 아마 기관들 매도를 할 텐데 그때 이제 밀리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얘는요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고점 한번 갈 거고 아주 장기로 미래로 몇 년 뒤를 보면은 이것도 아마 뚫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업의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 오래 보셔야 되는 거고 중단기로 보실 때는 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걸 뚫는지 안 뚫는지. 네. 만약에 여기 못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14만 2천원 지지받는지 보시면 돼요. 지지받는다. 그럼 여기서 샀다가 또다시 반등하겠죠. 그럼 반등할 때 한 15만원 조금 넘으면 그때 매도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낳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 뚫는다. 그럼 이제 16만원까지 가겠죠. 뚫어서 안착하는 모습 보면은 16만원을 이제 뚫어내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16만원 뚫으면 17만원 가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LG전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중에 또 대림건설 있죠. 대림도 어쨌든 그 도시계획 사업이나 이런 거, 재생 사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에서도 약간 시장에 소외를 좀 받았어요. 가격 대비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죠. 기관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거의 양이 얼마 없어요. 보시면. 네. 거의 뭐 개인도 그렇고 아까 케미칼 물론 가격 차이는 많이 나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거래량 보시면 뭐 이 정도 가격대인데 거래량이 더 비싼 케미칼보다도 안 나와요. 그쵸?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소외를 받고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무겁게 움직이긴 해요. 거래량. 근데 이런 애들이 야금야금 움직이면 또 잘 가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도시 그 사업이나 주거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얘도 쭉 내려오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120선인데 120선에서 지지 받았어요.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조금씩 저점 올리다가 오늘 올라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선을 지금 뚫어내느냐 못하느냐 지금은 당장은 이렇게 할 힘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뚫어내서 안착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얼마일까요?
한 33,700원 정도까지 한번 또 돌파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뚫나 못 뚫냐 보시고, 못 뚫고 튕기기 시작하면 또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120선 지지 이제 받는 거 보면서 이제 3만원 부근에서 지지 받는지 보면서 지지 받는다. 그리고 이제 매수하면 좀 내려오겠죠, 얘가. 그럼 한 31,000원 정도 이렇게 붙잡고 1차로 가는 거고, 뚫으면은 네, 여기 한 33,000원, 거의 한 33,700원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뭐 높게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낮은 비중을 해서 조금씩 건드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그런 방법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좀 볼게.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요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죠. 메타버스. 네. 이제 며칠 전에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50% 이상 또 당일날 상승을 했었죠. 근데 로블록스가 결국은 뭐냐면 메타버스, 그러니까 결국은 가상 환경에서의 어떤 가상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예요. VR이 나중에 이제 VR, AR도 붙을 텐데, 어 우리 그 가상의 현실에 있던 거를 이제 가상에서 더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세컨 라이프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세컨 라이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좀 설명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어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라는 게 어떤 가공이나 뭐 추상적인 내용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가상의 그런 거. 거기에 이제 유니버스가 이제 현실 세계를 유니버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하면 두 개 합해 갖고 어떤 가상 세계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3차원으로 된 가상, 3차원 그래픽스까지 동원이 돼서 네, 현실감을 높여준 그런 3차원 가상 세계예요. 나중에 이제 VR 장비, AR 장비 들어오고 하면은 더 현실감이 있을 텐데, 결국 뭐냐, 그 세계 안에서 유저들이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또 만들어요. 네. 만들어내서 거기서 그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위해서 가상 통화를 써요. 네. 그 가상 세계,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그 코인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걸 해갖고 거기서 거래가 돼요. 또 하나의 가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게 어쨌든 장비라던가 어떤 기술 문제로 조금 시간이 걸리다가 요즘 되게 급격히 늘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데도 이제 제페토니 뭐 이런 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요즘 특히 관심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메타버스 쪽이에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미리 선점을 하면 테슬라 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문화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환경인데, 그러니까 좀 즐길 거리,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밖에서 교류하기보다는 이런 가상현실에서 교류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제 시나리오인데 이제 상상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거고, 머무는 시간이, 그러니까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거기서 소비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시장이. 로블록스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된 데는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하는 거, 지금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같은 데 있죠. 네. 네이버 보면은 뭐 사실 오늘은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뭐 기관이나 뭐 그렇고 연기금, 뭐 당장 수급은 좋지는 않네요. 근데 금융투자가 오늘 투신 순매수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네이버는 사실은 쿠팡이 그 상장이 되면서 네이버도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몸값이 저 정도야? 그럼 네이버 쇼핑도 어느 정도 몸값을 더 올려받을 수 있겠네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이게 단타가 꼈어요. 오늘 보시면 단타봉이 하나 생겼죠. 이게 딱 전형적인 단타예요. 네. 시초가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쿠팡이 저 정도로 해서 상장하는데 우리도 비싸하고 막 몰렸다가 거기서 그냥 후루룩 떨어진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까지 해서 네, 초기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면 주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 정도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지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빠질 만큼 그렇게 지금 약하지 않아요. 오늘 물론 장이 또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대형주라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얘도 어쨌든 단기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여기서 좀 받았죠. 어차피 상승하면 모든 종목 조정이 와요. 없이 가는 종목 없습니다. 조정 안 받으면 걔가 나쁜 애예요. 네, 받아야 돼요. 조정은 이제 받아야 돼요. 조정 안 받고 하면 그 편법이죠. 그리고 나쁜 애예요. 나중에 더 크게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쌓아야 돼요. 급등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갖고 있을 거고, 갖고 있는 게 언젠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심플해요. 누가 갖고 있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파는 거고, 돈을 갖고 있으면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산 사람이 쭉 올라왔잖아요. 이제 뭐야, 팔고 싶잖아요. 팔고 싶은 게 많아지면 이걸 어느 정도 털고 가야 돼요. 그게 이제 매물대라는 거거든요. 그럼 털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조정이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흔들어내면서 답답하게 만들어 갖고 팔게 만드는 겁니다. 올라갔던 거 좀 떨어지게 해서 팔고, 또 끝물 들어온 사람들, 끝물 들어온 사람들 불안하죠. 더 여기서 샀는데 조금 흔들어내면 더 불안하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좀 빠지더라도 플러스니까 버티는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니까 불안하죠. 근데 더 올라가려면 이 불안심리 가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막판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다수 기업에 대한 투자라기보단 약간 뭐 올른데 그러고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단기 급등주 잡아보려고 이렇게, 네, 단기로 이렇게 좀 크게 먹어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투심이 잘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냐면, 그런 거 딱 들어오면 흔들어 되는 겁니다. 흔들어 좀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막 터는 거예요. 먼지 털듯이 하면은 매도하면서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조정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왔는데, 여기 한 번 더 밑으로 빠졌지만 대부분 이 박스 안에서 조정이 됐고, 오늘 모습도 사실 이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38만원 지지하는지 보시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권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받을 거기 때문에 38만원 1차 지지 받는지 보고, 지지 잘 받으면 이 부분에서 부분 이런 건 항상 이렇게 중간에 있는 종목은, 박스의 중간에 걸쳐 있는 애들은 분할로 해야 돼. 무조건 사고 싶으시면 지지 잘 받는다.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일부분만 매수하는 거예요. 내가 10주 사고 싶으시면 두세 주만 매수하시는 거예요. 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내려가면 37만원 버티는지 보시고, 조정받았는데 37만 버틴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두세 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받는지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빠졌을 때 하루 정도 버티고, 그 다음에 또 빠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손절하면은 내가 10을 샀을 때보다는 손실이 적겠죠. 근데 얘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조금 빠져주면은 좀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플랫폼으로서 조금 득이 될 부분이 좀 많아요. 올해 보면은 한국의 어떤 메타버스에서는 네이버가 뭐 자회사 제페토도 그렇고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물론 제페토가 우회 상장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열사 분리해서 추가 상장할 수도 있는데, 뭐 그 전까지는 어쨌든 네이버가 수혜를 볼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쿠팡이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같이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해요. 네이버 쇼핑몰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전에 잠깐 봤던 종목 중에 이제 빅히트. 빅히트는 사실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긴 한데, 어, 빅히트도 사실 억지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좀 보거든요. 그 가상현실에서 뭐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뭐 그런 팬덤이나 이런 거 갖고 간다 그러면 여기도 뭐 제가 보기엔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또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자, 월봉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가 훅 내려와 갖고는, 네, 훅 내려왔다가 여기에요. 시초가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월봉입니다. 일봉 아니고.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고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전체 이제 최고점 갔을 때에 비해서는 뭐 반 3분의 2 정도 수준인가요? 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뭐 주가도 어느 정도 등락을 지금 하고 있지만, 보시면 이때거든요.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라와서 여기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얘가 뭐 딱 여기서 또 치고 가느냐,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지금 한 번 친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네, 여기서 요 정도예요. 여기서 이제 횡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하다가 살짝 빠졌지만 다시 여기서 다시 올렸죠. 네, 올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딱히 뭐 이렇게 막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일단은 상단 박스는 25만원, 여기는 이제 저항대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돌파해내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다는 게, 저 저항대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이미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저항대 가까이 있는데, 이 23만 2천원, 그러니까 23만원도 돌파를 해야 되는데 23만 2천원 정도 여기를 돌파를 해내야 되거든요. 이중 저항대가 같이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얘가 여기서 지금 오늘 7.8% 올랐잖아요. 그쵸? 올랐기 때문에 23만 원은 분명히 힘있게 올라갔기 때문에 타진을 할 거예요. 타진할 건데, 근데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느냐 올라가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게 돼요. 뚫으면 여기서 여기 이 사이 폭 안에서 횡보할 거예요. 바로 못 뚫어요. 25만원 횡보를 할 텐데, 올라가면 23만원을 지지하느냐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23만원 지지가 돼야 그 다음에 이걸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략을 세우실 때 사실 이 종목은 전에 했던 거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좋은 패턴의 종목은 아니에요. 대응하시기 쉽진 않아요. 갭으로 두 번 떠서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단 세 번째 갭이 나올 텐데, 여기서 무너지면 쭉 빠질 거예요. 이 몸통 안까지 빠질 거거든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일단은 23만 원을 돌파해 내야 돼요. 돌파해 내는데 그 위에 또 이렇게 저번에 한번 빠졌던 이 저항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매물 저항대, 요거를 또 뚫어내야 되는 게 있어서 또 한 번에서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아주 세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할 때는 이 지금 이틀 동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는 박스가 조정을 받을 때, 내려서 조정받을 때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박스 상단을 보는 겁니다. 이럴 땐 21만 2,700원 정도 되네요. 네, 여기 상단. 왜냐면 기존에 이렇게 계속 저항으로 잡혔던 게 돌파되고 나서는 이 지지 라인이 되면 또 오히려 강하게 심리 전환이 돼서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22만 7천원 요거 버텨내는지, 뭐 지금 22만 7천원이 맞나요?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21만 2,700원, 죄송합니다. 써놓고 제가 잘못 읽었네요. 21만 2,700원. 그러니까 21만 뭐 3천원을 보시면 돼요. 대충 21만 3천원 정도를 받쳐내는지 이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갭이 될 텐데, 밀리면은 뭐 22만 원 1차 지지 받는지, 그 다음에 2차로 여기 지지 받는지 이제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얘가 딱 지지받고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하느냐, 이게 조금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어렵긴 해요. 상태가 어렵긴 한데, 한 번은 갭이 나올 거예요. 한 번은 위로 23만원 위로 갭이 나올 거고, 거기서 이 매물대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겠죠. 또 최근에 어쨌든 금융투자도 그렇고 뭐 연기금도 그렇고 순매수인 상태를 보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소진이 있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갭으로 올라가서 밀려 내려가면 좀 더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요. 비교해서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팬덤으로 간다 그러면 25만원 돌파해서 또 한 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BTS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팬덤을 이제 어떤 메타버스 쪽으로 잘만 구현해낸다 그러면은 뭐 더 올라갈 수 있죠. BTS 파급력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는 오래 걸려. 차라리 얘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이버는 이런 그 메타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많이 껴 있잖아요. 복잡한 구조니까. 사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당장은 이제 쿠팡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쿠팡 주가가 빠지면 여기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는 뭐 당장에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두 종목 다 내가 여유자금 주식으로 수익 난 돈이 있는데 뭐 얼마라도 그냥 묻어놓고 잘 모른 척 할래,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점점 얘기가 나오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종목보다는 이 메타버스라는 거 이걸 화두로 던지기 위해서 조금 화두로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반도체 관련돼서 수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수출이 되면 그 관련돼 갖고 어떤 반도체 관련된 제조 장비들,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좀 수혜를 받을 텐데, 이 워닝 IPS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잘하고 있었죠. 잘하고 있던 종목이고, 뭐 삼성전자 이런 데도 그렇고 뭐 고객사들 다변화돼 있고 괜찮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주가 자체가 옆으로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정도죠. 여기는 한번 살짝 빠졌으니까. 자,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아직까지는 확 오른다 만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이제 5만원을 뚫어야 돼요. 얘는 사실 5만원 뚫는 게 지금 중요한데,
얘도 이제 5만 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박스 상단으로 쉽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다가도 바로 이틀 만에 빠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얘도 여기서 돌파했는데 이틀 있다 바로 떨어지고 올려봤더니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5만 원이 지금 사실 심리적으로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뭐 좀 어렵긴 한데 얘는 오히려요. 이 좀 단기간 보시면 여기 한번 내려왔지만 바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지를 잘 받고 있잖아요. 이 라인에서 그쵸? 이 가격대가 보면은 47,300원 야 47,300원 무릎쯤에 산다고 치면 47,400원 정도 이렇게 바라보시고 여기 근처에 주가가 있을 때 분할이에요. 얘도 분할로 매수하신 다음에 지지 받는지 보고 이렇게 지지 잘 받고 있잖아요. 4번이나 받으니까 근데 사사사 올라간 다음에 1차로 수익 실현하는 건 이제 5만원 바로 하단 이쪽에서 하고 5만원 넘어가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고 올해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혜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그런 수혜를 같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고점에 대해서는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5만 3천원. 그러니까 1차를 이제 5만원 넘어서면 5만원 넘었을 때 일단은 그 직전에 5만원 약간 하단에서 조금 수익 실현하고 5만원 넘었으면 5만원 위에서 자리 잡는 거 보시면서 약간 수익 실현하시고 최종은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네,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종적으로는 5만 1천 여기죠. 53,300, 53,000원 정도 부분을 또 이제 최종으로 수익 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익금이 많이 나오시면 그 수익금 정도의 일부를 그냥 묻어주세요. 얘는 장기적으로 보면 또 많이 상승할 거예요. 네.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 수혜를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장 괜찮았죠. 이런 날 이제 괜찮은 날이었고 또 금요일인데 네. 좀 이렇게 편안한 시간 좀 가지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시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동안 미루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중요한 또 미팅 건이 있어요. 좀 중요한 건이 있는데 계속 요즘 장이 안 좋았고 좀 힘들어 하실 거를 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설명을 드리고 상황 설명을 드리면서 좀 안심 좀 하시고 좀 멘탈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저녁마다 제가 이 영상이 보통 종목 그날 시황 분석하고 종목에 대해서 다 살피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녹화한 이 영상을 또 비디오 파일로 좀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비디오 파일로 다시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하고 그 편집을 한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영상이 이제 크면은 또 이렇게 업로드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업로드 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대충 4시간 심할 때는 한 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길게는 4시간 걸려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저녁 약속을 거의 못 잡았어요. 계속 그러면서 미루고 왔는데 오늘은 더 이상 조금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제가 약속 시간 조금 늦춰갖고 영상 녹화부터 좀 했고요. 네, 업로드도 최대한 나중에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또 기원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